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테슬라의 2025년 1분기의 실적 발표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과연 테슬라가 시장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했을지,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줄 요약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에너지 사업은 빛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의 1분기 어닝에서 발표된 숫자를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월가가 예상한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인 EPS는 넌갭 EPS 0.42달러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테슬라에서는 0.27달러를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0.15달러 낮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상 대비 36%가량 저조한 EPS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밑돌게 되었고요. 쉽게 말해서 시장의 예상보다는 이익이 많이 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매출도 마찬가지인데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214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193억 달러를 발표했고 월가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이는 컨센서스 대비 이 9.63%나 낮은 수치이고요.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 감이 좀 안 올 수가 있지만 한화로 치면 대략 2조 원 이상 매출이 기대보다 부족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특히 전기차 판매 대수, 차량 인도량이 많이 줄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올 1분기에 33만 6,681대의 차량을 인도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37만 대에서 38만 대 가까이 판매될 것이라고 예상했었기 때문에 결국 예상치보다 4만 대나 덜 팔린 결과를 발표했고 이렇게 판매량이 주춤하니 매출과 이익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번 분기 테슬라의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무려 13%나 감소한 결과고요. 거의 3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지가 궁금한데 이 테슬라 측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이 테슬라는 일부러 생산 라인의 개조를 하느라 이 테슬라의 제품이 일시적으로 덜 팔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테슬라의 주력 차종인 모델 Y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공장의 생산 라인을 바꾸는 작업을 올 1분기에 동시 진행했는데 전 세계 공장에서 모델 Y의 라인을 신규 설비로 업그레이드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생산이 줄게 되었고 그 때문에 판매도 줄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낸 대수도 16% 정도 감소했다고 하니 계획된 생산에 조정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지만 테슬라에게 기대가 많았던 투자자에게는 아무튼 성적은 별로였다라는 결과에 큰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월가의 전문가들은 다른 이유들도 함께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수요가 예전만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왜냐하면 테슬라가 작년부터 차량의 가격을 계속 인하해 왔으며 실제 중국에서는 BYD 같은 현지 경쟁사들이 테슬라의 판매량을 위협하고 있고 또 경쟁이 심해지니 테슬라도 이전처럼 차를 팔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며 이런 시장의 변화도 한몫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개인 이미지 리스크도 거론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정치적 이슈에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특정 정당과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거나 과격한 정치적 발언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를 둘러싼 시장의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뜻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판매 부진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실적에서 좋은 소식은 없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테슬라 어닝에서 가장 좋았던 소식은 바로 에너지 사업의 부분입니다. 이 에너지 부분의 매출이 무려 67%나 급증했고 매출액으로 치면 2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자,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약 14%를 차지할 정도로 이 에너지 부서의 덩치가 슬금슬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판매량이 엄청 늘어 154%가 증가했다고 하고 이 전년도 대비 2.5배 정도 판매가 된 것이라고 하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왜 에너지 사업을 하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가 에너지 말고 전기차나 더 집중해서 잘 판매나 하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AI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AI 인프라에 대한 전력도 엄청 늘어나는 것이고 테슬라는 이 부분을 콕 집으면서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가 테슬라에게는 가장 큰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력이 남을 때 저장했다가 피크 때 다시 사용하는 배터리 사업이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핵심인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전력 수요가 폭증하니 테슬라의 배터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다라는 논리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분기를 보면 전기차에서의 부진을 에너지 부분이 그나마 받쳐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테슬라의 수익성 부분인데요. 판매도 줄고 가격도 내렸으니 영업이익률도 나빠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66% 줄어든 4억 달러에 그쳤는데 결국 가격 인하의 여파로 테슬라의 이익률 역시 희생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재무 지표 중에서도 희소식도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현금 흐름을 들 수 있고 이 테슬라가 영업을 통해서 현금이 얼마가 남느냐를 보는 자유현금 흐름인 프리캐시플로우는 6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으며 작년보다 무려 12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돈은 잘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익은 줄었는데 왜 현금 흐름이 늘어나나 싶겠지만 테슬라가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를 최적화하면서 현금을 착실히 비축한 결과로 볼 수 있고 실제 테슬라가 들고 있는 현금만 370억 달러이며 한화로는 약 50조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현금이면 당분간 큰 적자가 나도 버틸 수 있고 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든지 투자도 거뜬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 테슬라가 재무적으로는 안전장치를 단단히 하고 있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어닝 리포트에는 저가형 모델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3만 불 이하의 보급형 전기차를 내놓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저가 모델들은 2025년 상반기부터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어닝에서 밝혔고 구체적인 모델명이 언급되지는 않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예고했던 이른바 모델2를 말하는 것 같으며 이 테슬라가 저가 모델을 내놓게 된다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격이 낮아지면 시장의 규모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며 테슬라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 투자자들이 특히 반가워할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또 재미있는 부분은 로보택시에 대한 계획인데요. 2025년 6월까지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 로보택시의 시험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고 2026년에는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의 낙관적인 약속에 익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 문서에 이렇게 명시했다라는 것은 테슬라가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어닝은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볼 필요가 없지만 꼭 봐야 하는 사진은 바로 테슬라가 로봇의 파일럿 생산 라인을 프리먼트 공장에서 이미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사진을 보면 테슬라에서 로봇을 만들고 있는 생산 라인이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지금 보이는 로봇이 이전과 같은 로봇이 아니라 3세대 옵티머스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영상으로 공개되었던 2세대 옵티머스와 새로 공개된 3세대 옵티머스를 비교해 본다면 가장 큰 차이는 팔 부분이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었다는 것이고 팔과 몸통이 결합되는 부위부터 전체적인 구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2025년 프리먼트 공장에서 파일럿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고 이곳에서 옵티머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 공장 전체에서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더 광범위하게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해 앞으로 테슬라의 생산 라인에 로봇이 더 많이 사용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닝 발표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2025년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또 2025년에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 정말 연기가 안 되고 잘 진행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테슬라의 가이던스가 중요한데요. 이 Q&A 시간에서 그 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일론 머스크는 올해 몇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전히 회사의 미래에 매우
낙관적이라는 말을 했고,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이 2026년 중반에서 하반기부터 테슬라의 수익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깜짝 놀라는 소식이 바로 연이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다음 달부터 테슬라 경영에 훨씬 더 집중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도지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신경 쓰고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는 발표를 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경영 복귀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순간 5%나 상승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복귀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경영 복귀를 가장 강하게 주장한 사람은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였고요. 이번 어닝을 보고 테슬라에 대한 재확인된 의지와 도지 관련 발언에서는 한 발짝 물러선 태도가 돋보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방향성과 어조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시장이 반드시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를 일론 머스크는 이번 어닝에서 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비감독 FSD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몇몇 도시에서 FSD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미국 전역 어디서든 통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하며, 일론 머스크가 FSD 무감독 주행에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자, 올해 안에 수천 대의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 로봇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양산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고요. 역대급 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2030년부터는 매년 100만 대 규모로 옵티머스를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계획대로 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가 지금이 가장 밝다고 말해 정말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직원들에 대해 부당한 적대감과 기물 파손 역시 일부 시장에서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레거시 모델 Y는 완판을 했다고 말하며, 이 모델은 2월 말까지 생산되었고 그 이후에는 새 버전으로 대체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에 대해서 공식 확인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무감독 자율주행으로 운영될 로보택시에 사용될 차량이 사이버캡이 아닌 모델 Y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며, 출시는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의 FSD가 지역별로 맞춤화된 설정값을 적용하는 게 의미 있다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 말은 눈이 자주 오는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 맞춰서 테슬라의 FSD가 따로 설정될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맞춘 자율주행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어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표를 받았던 주제가 바로 테슬라에서 언제쯤 비감독 FSD를 시작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5년 말이면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개인용 테슬라 차량에 무감독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하게 될지는 우선 오스틴에서 열리는 로보택시를 확인해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테슬라가 올해 더 저렴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인지, 아니면 사이버 트럭의 후륜 구동 모델처럼 단순화된 버전으로 접근할지를 물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올해 테슬라가 저가 모델의 출시가 나올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 테슬라가 현재 닥치고 있는 기술 조정 이슈와 이 관세로 인한 무역 이슈로 인해서 실제로 저가의 모델이 양산되는 그 속도는 좀 느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올해 저가 모델의 출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양산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로이터에서는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 Y 코드명 E4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저가형 모델이 관세 때문에 생산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저가 모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양산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 이 기사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고, 현재 모델2가 모델 Y의 저가형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관세로 인해서 테슬라의 공급망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해진 것 같고, 어떤 모델이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인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올해 안에 공장에서 출발한 모델 Y가 사람의 개입 없이 고객에게 스스로 주행에 도착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내 두 공장 모두에서 이와 같은 자율주행 배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과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공장에서 고객에게 직접 배송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이 5초마다 한 대씩 완성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모델 Y가 한 대 생산하는데 33초가 걸리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무려 6배 빠른 속도로 생산되는 것이고, 이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빠른 생산 속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올해 1분기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승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고, 이는 브랜드의 관심도와 구매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거시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테슬라는 수요 감소를 전혀 겪고 있지 않다고, 현재 테슬라의 수요 하락은 외부 환경 때문일 뿐 제품 자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오는 6월부터 오스틴에서 10대에서 20대 규모의 로봇택시를 직접 운행할 생각이고 초기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선언을 했는데요. 이는 테슬라 로봇택시의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진행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또 한 번 충격적인 힌트를 던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곧 출시될 저가형 모델에 대한 힌트를 보냈고, 앞으로 나오게 될 저가형 모델은 모델 Y나 모델 3와 상당히 비슷한 외형을 가지면서도 가격을 확 낮춘 실속형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여기에 핵심은 바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 될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로이터에서 말한 코드명 E41이 저가형 모델이 될 확률이 매우 높게 되는 것 같고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스트립 다운 모델이 될 확률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이번 1분기 어닝을 한번 정리하면 숫자만 놓고 보면 분명히 쉽지 않은 성적표를 받은 것이고요.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수익성도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컨퍼런스 콜의 진짜 핵심은 일론 머스크가 전하는 메시지였는데요. 머스크의 이번 콜에서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또 단호한 톤으로 테슬라의 방향성을 재확인시켰고, FSD 무감독의 주행은 올해 안에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나 이 수천 대의 옵티머스가 공장에 투입될 예정이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또 저렴한 모델도 출시될 준비가 완료되고 있고, 테슬라의 미래는 지금이 가장 밝다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일론 머스크의 이런 비전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이 따르고 있지만, 오늘 어닝콜에서 느껴진 일론 머스크의 그 확신과 집중은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테슬라는 AI와 로봇, 자율주행과 생산력이라는 복합적인 기술 집약 기업으로서 앞으로 테슬라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는지 그 큰 그림을 다시 보여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테슬라가 여전히 미래를 주도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며, 6월에 공개되는 테슬라의 로봇택시에서 테슬라가 미래를 어떻게 주도하게 될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